친구들 안녕하세요. 토탈 공의 첫 시간 진로 관련 영상을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자료를 보면서 토탈 공예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토탈 공예 앞으로 수업할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출발할게요. 토탈 공예란 그럼 무엇일까요? 다양한 종류의 공예를 말하고요. 종합 공예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토탈 공예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바로 토탈 공예 지도사라고 합니다. 다양한 공예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갖춘 전문가. 참고로 선생님도 자격증이 있어요. 재미있는 토탈 공예 특징과 종류도 한번 살펴볼게요. 토탈 공예 특징과 장점은요. 토탈 공예는 여러 가지 공예를 경험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공예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자, 친구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사고가 확장이 되며 창의성이 발달합니다. 자, 창의성이 발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를 만들고 즐기면서 친구들의 시각적인 다채로움 그리고 예술성도 향상이 되는 게 바로 토탈 공예의 특징이자 장점이에요. 자, 그럼 토탈 공예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토탈 공예 종류에는요, 정말 많은 공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많은 공예 중에 몇 가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레진, 북아트, 우드아트, 석고 방향제, 가죽, 홈패션, 천연 비누 화장품, 냅킨, 다육, 켈리, 목공, 뜨개, 아동미술, 클레이, 퀼트, 스트링아트, 양말모, 아크릴, LED 공예까지. 이거 외에도 너무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 종류는요. 가죽, 목공, 또 퀼트, 냅킨, 천연 비누 화장품, 손세정제나 스마트폰 살균 스프레이도 만들어 볼 거고요. 양말모, 스트링 아트까지. 우리 친구들은 총 7가지의 토탈 공예를 접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과 앞으로 가져볼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되죠? 자, 그럼 가죽이나 목공, 퀼트, 냅킨, 천연 비누 화장품, 양말목, 스트링 아트에는 어떤 수업을 할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토탈 공예, 가죽 공예 먼저 보겠습니다. 가죽 공예는 가축의 가죽을 가공해서 생활 속의 소품을 직접 만드는 공예를 말해요. 가죽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가죽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가죽, 염소가죽, 양가죽이 있는데요. 통가죽의 경우에는 가죽 생지로 조각과 염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학교 수업에서 가죽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공예용 가죽이에요. 염소가죽은 소가죽에 비해 조직이 치밀하고 가죽이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게 있고요. 생후 1년 이하를 키드스킨, 생후 1년 이상 고트스킨이라고 가죽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두껍지 않은 코트나 재킷, 부츠, 장갑에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양가죽은 조직이 매우 치밀하고 표면이 부드럽기 때문에
장갑, 가죽과 같은 자파와 의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돼지 가죽 돈피라고 해요. 마찰에 강하고 모공이 큽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죠. 주로 안감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다양한 종류와 색상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컬러링 소가죽 같은 경우에는 소가죽에 색을 입히거나 무늬를 일괄적으로 넣어서 판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염색 시간이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겠죠? 색과 무늬가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조 가죽, 레자라고 해요. 합성 소재이기 때문에 내구성, 통기성, 흡수성 다소 떨어지지만 다양한 무늬나 색상이 있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면 가죽, 우리가 수업할 때 사용할 가죽이에요. 앱송 가죽의 뒷면에 PU 가공한 방식의 가죽입니다. 일반 베지터블 가죽보다는 내구성이 좋고 습기에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안감이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가죽공예는 패턴을 그리고 재단을 하고 직접 바느질까지 이렇게 보통 크게는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재단된 가죽을 전해줄 거예요. 재단을 하고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들과는 재단된 가죽으로 바느질 그리고 가죽의 단면을 정리해서 작품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어떤 작품 만들지 살펴볼게요. 짜잔! 선생님이 재단해서 보내줄 가죽이에요. 자, 이 가죽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변신!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너무 예쁘겠죠? 토탈 공예 목공 수업도 알아볼게요. 목공예란 나무를 다루어서 물건을 만드는 일을 말하는데요. 크게는 집을 짓거나 작게는 작은 소품까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공예에 접목해서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목공공예, 목공예라고 합니다. 목재의 특징 보고 갈게요. 친환경 재료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리사이클링이 가능하다는 것이 자연 친화적인 재료라는 거고요.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이 피톤치드로 인해 아토피 치료 등 목재로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특별하다는 것은요. 원하는 재료와 용도에 맞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작품, 나만의 가구, 나만의 것,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럼 목재 특별하다면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습도에 민감하고 발화점이 낮습니다. 그리고 갈라짐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습도에 민감한 것은 가구 제작 후에 도장을 하면 습도에 의한 변형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보완할 수 있는 단점이고요. 발화점이 낮습니다. 화재 시에 불에 잘 타고 철제 가구보다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나무 가구가 많다면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주의해야 하겠죠. 수축과 팽창으로 인한 현상으로 인해서 나무가 갈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습도를 50에서 60% 정도 유지를 다시 해준다면 이 갈라짐 현상이 다시 풀릴 수가 있습니다. 목공의 특징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단점도 보완할 수가 있다라는 매력 있는 공예인 것 같아요. 목재별 특성도 한번 살펴볼게요. 목재를 구분하면 하드우드, 소프트우드, 합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드우드는 좀 더 딱딱한 나무, 소프트우드는 좀 더 말랑한 나무, 합판은 여러 겹을 겹쳐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나무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드우드에는 물풀에 자작나무, 호두나무가 있고요. 소프트우드에는 삼나무, 소나무, 편백나무가 있습니다. 하파는 목재를 얇게 깎아서 원하는 두께만큼 여러 층을 접착한 거예요. 결이 엇갈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적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러 겹을 잘라서 붙였기 때문에 가격 또한 저렴해요. 하지만 단점은 표면이 거칠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에는 손이 정말 많이 가요. 겉면을 다듬는 작업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 하드우드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기 때문에 오래 써도 변형이 거의 없고요. 단단하기 때문에 평생 가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우드는 삼나무, 소나무, 편백나무, 친구들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결이 곱고 부드럽습니다. 가구 내부 및 건축 뼈대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가공하기가 편하고 가격 또한 하드우드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공예에 사용할 삼나무 어떤 건지 삼나무의 특징도 한번 보고 갈게요. 삼나무는요, 부드럽고 수분에 강합니다. 결이 곱고 탄력이 있고요. 가공이 쉽고 저렴합니다. 가구 외장이나 서랍 내장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편백 다음으로 피톤치드 함량이 높은 편이에요. 강력한 항균,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구를 제작하면 존벌레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 삼나무로 만들 작품 어떤 건지 만나볼게요. 변신하면 바로 그렇죠. 우리 두 가지로 목공 수업 들어갈 거예요. 바로 스마트폰 거치할 수 있는 연필꽂이와 경첩을 달아서 사용할 보관함. 친구들이 만들고 나면 너무 뿌듯한 작품이 될 거예요. 토탈 공예 퀼트도 살펴볼게요. 퀼트는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솜이나 모사 등을 넣고 바느질을 하는 것을 말하지만 크게 말하면 손 바느질로 하는 모든 작업을 우리가 퀼트라고 말하기도 해요. 바느질 기법에는 홈질, 박음질, 공그르기, 감침질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우리는 홈질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 매듭을 지은 바늘을 위로 넣고 두 번째 내려오고 또 조금 건너뛰어서 위로 가고 내려오고 위로 가고 내려오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서 한 땀 쉬고 한 땀 쉬고 한 땀 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홈질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 볼 홈질은요. 마스크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져볼 거예요. 자, 다음은 어떤 수업 할지 이제 드디어 계속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토탈 공예 중에 냅킨도 체험해 볼 거예요. 냅킨은 그림이 그려진 냅킨을 오려서 가구나 소품을 장식하는 공예인데요. 우리는 가방에 냅킨을 장식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친구들이 잘 만들어 준다면 바로 빨아도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냅킨 가방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또 어떤 수업 하는지 살펴볼까요? 천연 화장품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도 있어요. 천연 화장품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유해 성분을 빼거나 최소화해서 만든 화장품을 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과는 화장품보다는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걸로 접근을 했어요. 뽀득뽀득 깨끗하게 휴대할 수 있는 손 세정제와 스마트폰에 세균 많죠. 우리 전화 여보세요 하기도 하고 지저분한 손으로 많이 만지기도 하는데
스마트폰의 세균을 없애는 살균 스프레이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토탈 공예 중에 양말목 공예도 있어요. 버려지는 폐기물을 공예하고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환경보호 및 예술적 접근을 시도한 리사이클링의 상위 개념, 바로 새롭게 만드는 업사이클링 공예라고 하는 양말목 공예. 어떤 제품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양말목을 변신시켜서 예쁜 부엉이 바구니로 만들어 볼 거예요. 토탈 공예 중에 스트링 아트, 마지막 작품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스트링 아트는 직선만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만들 작품은요, 목재와 실, 못, 그리고 도안과 망치가 있다면 이렇게 예쁜 작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친구들이 앞으로 만들 작품이라든지 그리고 토탈 공예가 어떤 수업인지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 토탈 공예 어떻게 진로를 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토탈 공예 지도사 관련 학과 한번 살펴볼게요. 공예 관련 학과, 고객과 공예학과, 공예 디자인 학과 등이 있는데요. 이 관련 학과를 꼭 졸업해야지만 토탈 공예 지도사를 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들기에 흥미가 있고 미적 감각과 사회성이 있다면 토탈 공예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직접 딸 수도 있어요. 토탈 공예 분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예술과 교육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예술은 디자인 아트 쪽으로 빠져서 일을 할 수 있고요. 교육은 방과 후 지도사 또는 아카데미, 유치원이나 지역 아동센터, 복지센터 등 아이들을 좋아하고 만들기를 좋아한다면 토탈 공예 지도사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탈 공예는 배우는 분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요. 공예 분야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선생님과 한번 수업을 하면서 어떤 분야가 나에게 더 맞을까라고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만들기 수업으로 만나볼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